저희 한국직업방송이요, 대한민국 공익 채널에 당당히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박수! 야, 너무 좋다. 와우. 네, 슈퍼홈미턴즈 일보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오늘 새로운 직업도 짚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쪽 알아볼까요?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제가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참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신데요. 평소에 그 말씀 안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니에요. 네. 오늘 많이 아름다우세요. 근데 네. 방송 이렇게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네, 평상시 네. 그냥 외출하실 때도 주로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뭐 옷이라든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있으신데. 사실은 종종 받긴 합니다만 네, 제가 예전에는 피부에 좀 더 신경을 쓴 반면에 요즘에 머리가 그렇게 잘 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요? 겨울 되면서 점점 건조해지니까요. 예, 그 좀 이렇게 좀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헤어 쪽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헤어스타일 말고 두피나 모발 건강에도 평소에 좀 관심 가지시고 좀 노력을 하시는 편이신지 그게 이제 궁금해요. 헤어의 시작이 이제 두피랑 이런 모발 건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리 요즘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선생님, 근데 이런 관련된 직업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사실 요즘에 우리 진행자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스타일의 완성은 여자들은 특히나 이제 머리, 헤어스타일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잦은 헤어스타일링이라든가 뭐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시게 되고 요즘 들어서 탈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머리가 점점 가늘어진다든지 힘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탈모가 굉장히 고민거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직업은 이렇게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좀 더 근본적인 두피나 모발의 건강에 관련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두피 모발 관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피 관리사 오늘 네. 함께 살펴볼 직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직업적으로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냥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맞습니다. 가지실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도 직업 소개부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두피 모발 관리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두피 모발을 좀 더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탈모뿐만이 아니라 뭐 좀 방송의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비듬이라든지 가려움증 같은 네. 두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발 손상으로도 여성분들은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더 이상 증세가 악화되지 않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관리라든가 시술들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의 직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증상들이요, 사실은 남들에게 말을 잘 못할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관리사분들의 필요성이 더 대두되지 않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요 정말 남녀 불문하고 이렇게 두피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두피 관리사가 된다면 이런 관리 외에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두피 관리사가 이제 두피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두피나 모발의 상태는 개개인의 어떤 뭐 단순하게 두피나 모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식습관, 생활 습관, 또 더 나아가서는 유전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피 모발 관리사는 기본적으로 관리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실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된 상태라든지 지금 두피 상태,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진단을 하시게 되고 요즘은 컴퓨터나 다양한 측정 기계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오면 고객한테 그 원인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적합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스트레스가 없는 좀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감을 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피 스케일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모공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그 시술들을 하시게 되고 탈모 진행 상태나 두피 이상에 따른 어떤 적절한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뭐 영양제를 도포한다든가 마사지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한 시술들을 시행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본인의 어떤 관리도 이렇게
마사지는 사실 한 번 받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샴푸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관리 방법도 좀 알려주시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한 그런 뭐 그 헤어 상담이라든지 스타일링이라든지 뭐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신 경우에는 그 가발 같은 것들 헤어 부분 가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상담이라든가 제품에 관한 개발 이런 데까지도 관여를 하시고 계신 영역들도 있습니다. 네. 두피나 모발 관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이제 헤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이렇게 관리법까지 찬찬히 다 알려준다는 직업입니다. 이 두피 관리사. 사실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직업이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점점 자기 자신이 소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두피 관리사라는 직업도 어머나 전문성 높은 직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이런 직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참 궁금해지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좀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네. 흔히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다면 요즘에 이제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좀 대두된 부분도 있겠고요. 네. 또 업무나 뭐 학생이라면 공부, 또 취업 관련된 문제들, 인간관계,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이 이런 두피나 모발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좀 충격적인 건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런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면역력이 약화되고 또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들이 모발이 빠지는 현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뭐 이런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유전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또 헤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네. 또 뭐 저도 비롯해서 제 주변 분들도 보시면 뭐 염색이라든가 파마라든가 이런 시술들을 예전보다 굉장히 자주 받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화학 제품들에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악화를 막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두피 관리사란 직업이 이제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게요, 세계적인 추세인지 문득 또 궁금해지네요. 이게 만약에 해외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직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좀 정착이 돼서요. 정기적으로 두피 모발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트리콜로지스트라고 불리는 이런 두피 모발 전문가들이 좀 더 전문적인 활동을 하면서 모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이런 전문적인 두피 관리 영역이 도입된 거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불과 네.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아직 두피나 그 모발 관리 전문 샵이 있다기보다는 헤어샵이나 피부 관리실에서 이제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맞아요. 형태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 이것도 좀 자세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두피 모발 전문 클리닉이 일부 생겨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형태보다는 이렇게 상당수가 헤어샵이라든가 피부 관리 시설, 피부과 이런 곳에 근무를 하면서 모발 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 더 많습니다. 네. 두피 모발 관리가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탈모에 대한 어떤 치료 효과라기보다 치료나 예방보다는 뭐 두피 질환 정도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관리 차원에서만 효과를 논해야 된다 하는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 두피 전문 샵들이 좀 보편적화되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좀 더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취업 정보 차원에서 이 직업을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두피 관리사 자격 하나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피부 관리라든가 아니면 헤어 디자이너 이 과정들을 병행해서 두 가지 자격을 같이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요. 네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미용 쪽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에게 더 적합해서 추천해 주시는 건 알 것 같은데요. 네네.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특별히 이 직업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 자체가 대부분 여성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은 물론 남성 고객도 있고 여성 고객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요즘에 이제 여성 고객인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를 여성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상담이 좀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삶의 경험이 있는 연륜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접근하기가 쉽고요.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도 이제 헤어 쪽에 관심은 있으신데 연령대가 좀 높으시다 보면 이제 헤어 디자이너로는 사실 취업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헤어 디자인 자격,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이 두피 모발 쪽도 같이 병행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대형 헤어샵이나 이런 곳에 일단 뭐 디자이너로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 두피 모발 관리 쪽으로 먼저 취업을 하시면 좀 더 취업을 용이하게 하시는 경우들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네. 참고하셔서 헤어나 이런 관리, 피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다 같이 하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한쪽으로의 전문성을 높이자면 두피관리사 쪽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이쪽 일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양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두피 모발 관리사는 뭐 기본적인 어떤 이미용 서비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좀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하겠는데요.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사교성이라든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좀 성격적으로 좀 활발하시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좀 다른 서비스와 다른 측면이 있다면 두피 모발 관리를 받는 분들이 아직 이제 보편화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두피나 이런 거에 탈모 같은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업적인 마인드보다는 좀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자세, 맞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고객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예, 이런 부분의 어떤 소양이나 신뢰감을 좀 주실 수 있는 네. 그런 소양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 두피 관리사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곳이라면 이제 고객들이 가서 그렇죠. 예, 가지고 이제 하나 할 거 두 가지 하고 세 가지 하고 이러면서 네, 예, 맞습니다. 매출도 더 올릴 수 있고 그런 거겠죠. 예,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자재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피 관리사가 되기 위한 절차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팁을 좀 전해주실 건가요? 두피 모발을 좀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피나 모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인체 구조라든가 영양학, 해부학, 혹은 뭐 화학, 두피, 오. 모발 생리학 등 인체에 관한 어떤 이론들도 좀 가지고 계신 경우가 중요하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미용이나 뷰티 관련된 그 학과들에서 세부 전공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두피 관리 관련한 과목들을 수강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특정 학회라든가 어떤 회사에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신 후에 두피관리사로 활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외국처럼 두피관리학을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셔서 활동하시는 사례보다는 이런 학회라든가 어떤 헤어샵이나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자 해당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관련된 교육들을 이수를 하시고 네. 이쪽에 좀 더 전문성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요. 네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도 내가 뭔가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께는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기관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한국두피모발관리사 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두피모발학회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이트를 좀 찾아보시면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도움되는 정보 얻으실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아까 뷰티나 이런 미용 관련 학과에 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학점은행제라든가 사이버대학 같은 제도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정보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육을 다 이수하고 나서 취업 준비가 다 되셨다면은 나중에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어떤 피부 뭐 이런 네네. 관리샵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쪽이 사실은 처음에 일을 할 때 수입이 좀 적잖아요. 많은 분들 알고 네. 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맞습니다. 전문성이 높아지고 이제 유명세를 타면 점점 이제 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공식 질문 드려볼게요. 네. 두피 관리사로서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임의용 서비스 쪽이 처음 입직했을 때 사실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기본 급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상담하는 고객이라든가 사례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대략 이제 초봉으로 계산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을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관리 고객이 늘어나거나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두피 관리를 저도 우연히 일 때문에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나니까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받기 전에는 잘 뭐 이런 것까지 했는데요. 딱 받고 나면 계속 받고 싶고 오히려 이 얼굴 피부 관리보다 이 두피 관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를 경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두피 관리 쪽으로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는 남성분들이 네, 피부 관리보다 맞아요. 두피 관리를 더 많이 받으러 다닌다는 그런 맞습니다. 저 기사도 접한 적 있거든요. 네. 그래서요, 이 전망이 좋지 않을까. 예, 제가 너무 선생님 하실 말씀 다 한 건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네, 그래서 될지. 마지막으로 좀 전망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 두피나 모발에 관한 고민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은행에 갔는데 네네. 은행 창구에 앉아 계신 여자 직원분이 네. 굉장히 심한 탈모가 일어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여자 직원이요. 네, 네. 여자분이고 어쨌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창구에 계신 분인데 그런 증상이 있으셔서 아마 뭐 내색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되게 고민하고 계시지 맞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두피나 이런 모발에 관한 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충분히 밝다고 보여지고요. 네. 물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 또한 뭐 과학기술이나 의술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이라든가 이런 기술들도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충분히 자기 개발에 관한 관심도 가지시고 이쪽 부분에 좀 전망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영역에 대한 전망은 좀 밝은 편이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전망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 두피 관리사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꿀팁이 됐길 바라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